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의 주제 가족의 형태입니다. 네네. 요즘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1인 가구도 가족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1인 가구가 또 많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539.8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31.7%로 거의 120만 가구 이상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학교나 회사의 이동거리 때문인 경우도 많고요. 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상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아현동에 들어갔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거리 아세요? 이대역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상점이 있던 자리가 모두 헐어져 있고 높다란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피스텔로 모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요도 정말 많아지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또 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추세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옛날에 그런 모습이나 형태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랄까 막 예전엔 여기가 이런 곳이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맞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요즘에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가족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집값과 각종 요금 부담을 분담할 수 있어서 동거인 형태로 사는 형태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약간 쉐어하우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실만 공유하는 걸 쉐어하우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룸메이트의 운이 따라야 되는데 룸메이트가 심지어 또 한 4-5명은 되니까 그쵸. 운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도 삶의 방식을 조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치약을 이렇게 짜냐. 진짜 소소한 걸로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맞아요. 요즘에 지역별로 쉐어하우스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요즘에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 쉐어하우스가 인기래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도 있는데 헬스장, 카페, 마트가 하나의 아파트에 주로 있는 경우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네네. 그 안에서도 쉐어하우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딱 집에 있다가 내려가서 뭐 먹고 운동하고 나쁘지 않죠. 네, 거의 집 밖을 나갈 일이 없어요. 그쵸. 그 건물을 벗어날 일이 없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가족의 형태에 맞춰서 추천드릴 책을 소개를 드려볼 건데 저부터 한번 소개 드려볼게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책은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부제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의 탄생인데요. 책은 두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2년 정도 같이 살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아주 위트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김하나 작가는 책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동거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네. 친구와 함께 사는 것과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것의 차이가 저는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책이 시작되는 구쪽에서 가끔씩 친구와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넓지 않은 공간을 나눠 쓰는 건 성격과 생활 습관이 잘 맞지 않는 이상 서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 10쪽에서 나는 혼자 살기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에너지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다. 결혼은 답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나와 사정이 아주 비슷한 친구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생활 습관과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인 아니면 친구와 같이 사는 형태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형태의 삶도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자주 쓰는 공간을 이제 따로 인테리어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고양이에게 모든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듯한 사진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너무 좋네요. 네. 이 두 작가가 따로 살 때도 두 마리의 고양이랑 각각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집을 사고 같이 살게 되면서 고양이가 4마리가 되면서 광합성을 하는 시간에는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그쵸. 부분도 사진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 사는 땅바닥에 앉아야죠. 그죠. 감히 의자에 앉을 수 없죠. 그럼요. 밀어내지 못해요. 책을 읽다 보면은 동거인인 황선우와 김하나 작가는 전혀 성향이 너무 달라요. 픽션 에디터인 황선우 작가의 집은 화장실만 해도 샴푸, 린스, 컨디셔너, 클렌저 등 평균 5개씩 갖고 있었고 우와. 쓰는 것을 제외하고 아직 뜯지 않은 것이 5배쯤 많았다고 하니까 거의 한 12개씩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해외 출장이 잦고 하루 종일 밖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의 물건이 많았던 그런 작가의 특성이 있었는데 반면에 김하나 작가는 용변을 치우는 삽하나 비닐봉투 하나까지 철저하게 제자리가 정해져 있었고요. 책과 음반을 제외한 모든 물건들이 바로 그 기능을 위해서 딱 하나씩만 존재를 했다고 해요. 다른 성향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집을 구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화가 굉장히 재밌었다는 것 고로 소통이 윤활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서로를 인정하고 생활을 위해 노력할 마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쪽에서 김하나 작가가 집안 곳곳에 굴락질을 이루는 물건들의 생태계도 그저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면 동거인은 물건을 들이는 습관에 대해서 재고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조수간만의 평형 상태를 찾았다. 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조립식 가족이라는 소개에 국한되지가 않고 동거인이라면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남편, 아내, 친구와 같이 모든 구성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떠올려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아마 책 사서 읽어볼 것 같아요. 너무 추천드려요. 네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리커버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 표지로 아마 제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아마 책 익숙하게 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 네, 찾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책 소개를 해볼게요. 네. 저는 가족의 형태라는 주제에 맞춰서 저도 이제 위즈덤 하우스에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책을 사고 읽은 지는 좀 오래됐는데 크래커스북 주제에 이제 마땅히 가져올 기회가 많이 없다가 오늘 드디어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이 결혼하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김규진 작가님이 밝히기로는 부모님과 친구, 동료 직장 등 500번 넘게 커밍아웃을 했다고 밝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책 내용 중에는 커밍아웃을 할 때 이제 팁도 알려주는데 첫 번째, 듣는 사람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자. 또 두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자.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작가님은 책을 정말 읽다 보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글을 쓸 때마저도 내가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독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자기 검열을 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가족들에게 나 레즈비언이고 여자친구 있어 라고 밝힐 정도로 당당한 점이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책 읽는 내내 그 태도가 시종일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 되게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연애만으로도 힘든데 두 분의 결혼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책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규진 작가님은 일단 결혼 프로포즈를 결심하게 되십니다. 되게 배우자가 이러한 결혼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한 사회적 계약의 제안으로 느끼길 바래서 기획서를 작성하셨대요. 대단하신데요. 또 현재 자신의 연봉과 연도별 상승률까지 공개하면서 나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근근히 벌어먹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이제 언니한테 어필을 하시고 책은 사실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네. 어쨌든 저랑 다른 환경에 놓인 작가님이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되게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 책은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랑일 뿐인데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근데 또 누군가는 그마저도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서 해외에 가서까지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저희가 또 우연하게도 위즈덤 하우스의 책 2권을 소개하게 되었네요. 네. 저는 한 번씩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번 클립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클립을 마지막으로 이제 짧은 방학 기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대략 한 4주 정도만 좀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워지는 여름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을 만나러 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까지 다들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